재민이 둘이 눈이랑 샤샤. 조용히 해라. 우리 지민이가 착실히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재민. 모든 문제는 지민이 말고 지민이요. 지민이가 모르는 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 저도 해주세요. 지금. 네 위주로 풀어보자. 아, 숙제 프린트 꺼내. 슈루루루루루. 2번 2번으로? 2번 좋아. MN이 10보다 작은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 만들고요. 근데 한근이 무리수니까 근데 이게 무리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건가? 무리수가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못 쓰는데 근각계수의 관계를 못 쓰기가 싫으니까 이거 경우를 나눠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x가 근이 m 빼기 루트 n이라 했는데 이게 유리수일 때와 무리수일 때로 나눠서 풀 거예요. 그럼 얘는 어차피 유리수니까 얘까지 유리수가 되면 유리수거든. 그러니까 n이 1이냐 4냐 9냐 아니면 그게 아니냐 뭐 나눠서 풀게. n이 1, 4, 9 이럴 경우 그러면은 뭐 한근이 유리수니까 일단 여기 아닐 때는 못 잡시다. n 2거나 3이거나 5거나 6이거나 7이거나 8이거나 6가지에 대해서 먼저 할게. 그러면은 m 빼기 n이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개수가 유리수면은 혈내근을 갈 수밖에 없거든. 혈내근 x m 마이너스 루트 n과 요거의 혈내는 m 플러스 루트 n입니다. 요 두 개의 합과 곱으로 식을 만들게요. 요 두 개를 더하면은 2m이죠. 근데 개수를 보면은 m이잖아요. m이 0이 나와버리거든. 근데 이거는 문제 조건에 만족이 안 되니까 모순이야, 모순. 그렇기 때문에 n이 이 경우는 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n은 1이거나 4거나 구였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n이 1일 경우에는 한 근이 x 빼기 1인 거죠. m 빼기 1인 거죠. 한 근이 m 빼기 1이고 다른 한 근은 합으로 유추할 수가 있어. 언제나 이 두 근의 합은 m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m이야.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야 m이에요? 거기다 1. 그쵸? 그러니까 m 빼기 1이당 1이 두 근이다 그런 뜻인 거지. 근데 두 근의 곱은 n이거든. 요 두 개를 곱한 건 m 빼기 1인데 두 근의 곱은 n인데 n 1이니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m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찾은 거예요. m은 2, m이 하나를 한 세트를 와. 수정 하나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 이렇게 되면 한 근이 m 빼기 2라는 소리고 그럼 합이 m이니까 나머지 근이 2라는 소리입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 2m 빼기 4고요. 이놈이 사람 같다 그런 의미라서 이때 m은 4 그래서 m은 4, n은 4 항상 보셔진 거야. 지금까지 두 개씩 준 거예요. 그 다음 n이 9일 경우에는 m 빼기 3이니까
다른 한자는 3인 거고 이 두 개를 곱하면 3m 빼기 9인데 이게 9랑 같으니까 이때 m은 6이네. 그래서 총 3개. 저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거 블랙라벨에 있었던 것 같은데 3번. 3번이요? 네. 블랙라벨에 숫자만 다른 문제가 있어. 근데 혹시 질문이 총 몇 개죠? 몰라. 몇 풀어요? 한 24개죠. 오, 나이스. 이걸 나이스. 뒤에 문제가 어떻게지? 2차 방정식 중 큰 근 인수분해가 되거든. 무슨 말이에요? 그럼요. 아, 정말 1이랑 500일이랑 1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백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근은 500일인 거죠. 알파가 아니라 A는 500일.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문제인데 500일의 제곱 뭐예요? 더하기 500 곱하기 502가 500일의 제곱 x제곱 500 곱하기 502가 x의 개수인 거고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걸 501 빼기 1, 501 더하기 1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501로 째고 얘는 1로 째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501의 제곱을 다 줘야 돼요. 이렇게요. 여기 다 주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여기 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501의 제곱 빼기 1이 되고 그게 합차로 인수분해 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은 501의 제곱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얘의 두 근 중 작은 근 501의 제곱분의 1이랑 마이너스 1 중에 더 작은 근은 뭐야? 500일의 제곱분의 잼민이들의 생각이죠. 마이너스 또 작은 거지. 마이너스 아, 1은 그렇구나. 수인데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선생님 그건 잼민이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건 잼민이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왜냐면 제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나이스. 넌 아예 푸지 않았지? 네. 대단하다. 벌써? 아니 그냐고. 501에서 마이너스를 뺀 거니까 502. 오늘 클리닉이 없다는 건 아니고 치치가 없다는 저기 건 헛소리 하지 마세요. 다음 장.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안정인데요. 정차요. 진짜요? 내일 모레면 종강이잖아. 헐. 미소를 kam으셨어. 그 다음에 7번은 지금 안 오고 있는 태영이의 질문이니까 넘어가고 9번 9번은 됐습니다. 9번은 블랭크 채우기니까 그 풀라는 데나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뭐 저 구멍 같은 유형 찍어서 푸는 거 안 했어요. 가만 쓰인 것들 찾아내면 돼요. 구멍 같은 유형. 네, 구멍 같은. 일단 그 야! 그거 있잖아요. 야 헛소리 하지 마. 가요. 그거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말해. 자, 왜 채널에 있었어요? 아니 그냥 하나 소리야. 아. 있겠니? 10번 10번을 모르신다고 했는데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정수분 조건이라서 얘는 풀어드려야 돼. 나는 2차방 그것이 정수분을 가질 때 정수 A의 값들의 합은 2x 제곱 마이너스 9x 근데 x랑 이거만 있는 게 아니죠. A도 합치세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9x 그 다음에 3A 플러스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도 A가 섞여 있을 때도 인수분해를 의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정수인근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은데 x는 용식.
4분의 a 플러스 9 얼마? 루트 A 플러스 9이고 a 플러스 9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에다가 이거 곱하면 8 요거에 800 24에 마이너스 9잖아. 그렇네요. 요게 정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뚜껑이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뚜껑이 날아가려면 근원 안에 있는 식이 어때야 돼? 저거죠. 완전 제곱식 형태야 되지. 그러면 요 놈을 전개해서 얘랑 정리해 보도록 하자. a제곱에 플러스 18 빼기 26이니까 마이너스 6이 그 다음에 플러스 17. 뭐? 플러스 17 아니에요? 17이라고? 네. 이거? 되는데. 이게 제곱수가 돼야 된다고? 구하려고 이거 맞잖아요. A가 정수라고 말했구나. 그러면은 얘가 뭐 완전 제곱식으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A 제곱 빼기 6A면은 더하기 9만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9 더하기 8로 째가지고 이렇게 바꾸자.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바꾸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제곱식이 아니라 제곱수가 되는 거거든요. A에다가 정수를 집어넣어서.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얼마면 이게 제곱수가 됩니까? 차례차례 생각하면 돼요. 작은 수. 이게 0이면 이 전체가 제곱수가 돼요? 안 되죠? 네. 1이면 1이면 되잖아요. 1은 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 A 빼기 3의 제곱이 되면 A가 1인 게 아니라 그렇죠. 되죠? 네. 그 다음에 얘가 될 수 있는 건 4죠? 네. 4 더하기 8은 12. 그러니까 제곱수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얘가 9면 아니죠? 얘가 16이면 아니죠? 네. 얘가 25면 네. 그러니까 얘가 1인 경우 말고는 이게 제곱수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정수 A는 얼마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요거의 근원은 벗겨졌지만 네. 여기 분모에 4가 있기 때문에 이 4를 날릴 수가 없으면 네. 정수분이 안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 4가 날아가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하는 거야. 네. 여기에도 A가 있으니까. 네. 알아들었어? 네. 연주하지 말고 이 앞사람 모든 대답의 의미 다 똑같아요. 더러운 손으로 네. 눈 비비지 마세요. 네. 알았어요? 네. 그래, 동기는 어떡하니? 정수 A 값들의 합은? 응? 다른 게 또 있나? 아니, 얼마 이 말고는 없는데 아니, 이해가. 더 했어야 되나? 이게 되게 커지면은 8차에 하는 적수가 없는데 1이랑 아니, 16 응? 없는데? 정수의 값들의 합은? 근해 공식을 잘못 썼나? 그렇게 썼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제곱 빼기 4a시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맞는데 6이 플러스 16이가 마이너스 4에 되면 마이너스 24. 그럼 아무튼 a가 2일 때를 한번 써보자. 첫 번째 a가 2일 때.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 x는 4분의 얘는 11이죠? 11 얼마? 얘가 루트 9였으니까 3이거든 3. 되네요. 2도 되는데. 아니야. 얘는 이미 찾은 거야. 아, 근데 그렇죠? 여기 윗줄은 4분의 11 더하기 3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2분의 10이고 아랫줄은 뭐야? 2죠? 근데 A가 4일 때 안 돼요. 네? A가 4일. A가 4일 때? 네. 아
뿔마 2가 아니라 2랑 4인 거구나. 요 놈이 뿔마 1인 거니까. 2랑 4를 더해서 6이 답이겠구나. 아무튼 정수는 나왔습니다. 이게 답인 거고. 이게 둘 다 정수분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정수가 되면 정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A가 4일 경우에는 X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3 얼마? 3이 되거든요. 윗줄이 4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거는 확인해 볼 필요 없이 정수분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와 4를 더해서 6이다. 그 다음에 11번 모르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16xy를 좌변으로 넘기면요, 좌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녀석이랑 합치게 되면 x 빼기 y의 제곱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이너스 13으로 묶으면 x 빼기 y가 또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서 x 빼기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변해요. 걔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고요. 11번과 똑같은 문제인데 둘 다 안 하기는 좀 그러니까 12번을 풀어드릴게요. 12번은 제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모양의 제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안 돼요? 전개가 안 됩니다. 어? 전개가 안 되고 요 놈에 대한 방정식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0이다. 지금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똑같다.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괄호 x 마이너스 1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얘의 개수는 1이니까 1, 1인 거고 얘는 1, 3인데 여기 마이너스 달면은 아니다. 여기 마이너스 달면 딱 나오잖아. 바로 3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윗줄은 이놈이 1이다 그런 얘기고 아랫줄은 이놈이 마이너스 4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괄호 x는 2거나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괄호 x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값의 값 이하의 소수의 개수라는데 소수의 개수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갖다 버리고 소수의 개수가 2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요 값 이하의 소수의 개수가 2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하의 소수의 개수가 2개이면 제일 작은 소수 2개만 들었다는 뜻이거든. 제일 작은 소수 2개가 뭐야? 2랑 3이잖아. 2랑 3은 있는데 5는 없앤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몇은 얼마? 뭐보다 작거나 같은 게 2랑 3만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아? 3 그리고 4 두 개죠. 이 두 개의 합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네? 뭐야?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게 뭐야? X 가로 있는 거는 그거? 아니 그 위에서 네. 괄호 x 빼기 1이랑 마이너스 하나 찾았잖아. 네.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괄호 x를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개수니까 음수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네. 말이 되는 것만 남겼고 네. 소수의 얘 이하의 소수의 개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네. 당연히 얘는 3 플러스 4. 네. 오면은 3개가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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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넘어갔어. 17번. 요건 약간 무섭게 생긴 거라서 풀어드려야겠죠. 어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애기들의 안정과 평화를 이 칠판이 먼저 한거 같은데. 거들지 마라. x 빼기 222의 제곱은 해볼까? 빼기 2x 더하기 220는 0. 예?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알파 빼기 222 곱하기 베타 빼기 222를 줘야 이런 문제죠. 이런 거는 전개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논리를 적용시켜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222를 제곱하는 수를 만들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2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만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얘기한 적이 있을 건데 이 식이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을 바꿀게요. 이거 지우고 이 식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경우에는 앞에 보시면 돼요. 내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앞에 보실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은 곧 이 식이다 라는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식이랑 이 식을 가만히 보시면 돼요. 이 식이랑 이 식을 번갈아 가면서 한 5번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 거라고 합니까? 이 식, 이 식에다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식, 이 식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이 식을, 이 식에다가 잘 안 보여? 각각의 마이너스 1배 된 거죠. 네, 말했잖아요. 아 마이너스 1배 말한 거야? 네. 그래? 맞아요. 이 식에 뭐라는 거죠? 마이너스. 이 식에 뭐라는 거죠? 예. 이 식에 네. 그렇지 x에다가 221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 식은 뭐랑 같아요? 그냥 붙다고 여기다가 221을 집어넣어라 그런 뜻인 거야. 그럼 0이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20. 계산하기가 편하잖아. 마이너스 222가 마이너스 2개 있고 한 개 있는 거잖아. 네. 마이너스 2 더하기는 얼마야? 네? 마이너스 2 더하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222가 다 되는 거야. 와. 야 답 나왔다고 좋아하지 마. 퍼펙트예요, 줄 알아야지 새끼야. 이게 fx다. 자 보시면은 이 식이 조용해. 이 식이 곧 이 식인데 이 식은 곧 이 식인데 이 식은 요 식의 x에다가 220을 넣은 거니까 결국 f 222와 같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식의 이 식은 곧 이 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21을 대입해서 계산을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와. 정답.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생각은 총 세 가지다. 첫 번째가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번째가 알파 베타를 x에 넣어서 식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가 이수분해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 세 가지 생각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세 번째 당연한 결과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면은 계산하다가 실수할 확률이 높으니까 자제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19번 질문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진짜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이렇게 생긴 식을 주고 y분의 x를 찾는 거니까 y 제곱으로 나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y 제곱으로 나누면 y분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완성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3, 4분면이니까 x, y가 둘 다 무슨 수나 소리야? xy가 둘 다 마이너스. 음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음수분의 음수는 무슨 수나 소리야? 양수죠. 그러니까 근이 아마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올 건데 그 중에 양수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근의 공식으로. 그 다음에 22번 자. 실생활 학원 문제, 농도 문제인데 아, 블랙라벨에서 하긴 했지만 농도 진짜 싫은데. 한 번만 해가지고 모르니까 한 번 더 한다. 소금물은 너무 짜요. 근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걸 해가지고 80개까지 다.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다음 주에. 다음 시간 전강이니까 전체 주먹이요? 그럼요. 진도도 빼야 돼요. 2차 숙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도가 10%의 소금물 100g이 들어있는 그릇에서 Xg의 소금물을 퍼낸 다음 Xg의 물을 넣었다. 그릇. 여기에 소금물이 100g 단위는 생략 들어있었는데 10%이기 때문에 소금이 요 100 중에 10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서 Xg의 소금물을 퍼냈다. Xg. 근데 이 Xg도 이게 똑같은 비율로 들어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Xg의 소금물 Xg에는 당연히 소금이 10%니까 0.1X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소금물 Xg을 퍼내고 그만큼 물을 넣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 번의 시행을 거쳐도 소금물의 양 100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금의 양만 변하는 거죠. 소금이 원래 10이었는데 0.1X가 빠졌으니까 10 빼기 0.1X로 소금의 양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야 돼. 1회 시행 N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전히 소금물은 100인데요. 소금은 10 빼기 0.1X로 변해 있다라는 뜻인 거죠. 10 빼기 0.1X가 곧 농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똑같이 Xg의 소금물을 보낸 다음에 또 물을 넣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기에서 또 이만큼 소금물 Xg을 퍼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냐면 소금물 X에 대한 이게 지금 농도기 때문에 100분율로 바꾸려면 그러니까 이거 퍼센트이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100분의 이겁니다. 100분의 이거 100분의 10 빼기 0.1x 만큼의 소금이 이 전체 소금물 X 중에 이만큼의 소금이 포함돼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소금은 당연히 이거에서 이걸 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결국 농도거든. 그 농도가 2.5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만드시면 돼요. 원래 10 빼기 0.1x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만큼의 소금이 사라졌어요. x 곱하기 100분의 10 빼기 0.1x만큼이 그렇게 했더니 남은 소금의 양이자 농도입니다. 왜 두 개가 같냐면 전체 양이 100이라서요. 100분율이기 때문에 이놈이 2.5다.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요 두 식에 공통인수가 보여요? 네. 그럼 묶으세요. 묶읍시다. 10 빼기 0.1x로 묶읍시다. 그럼 여기 남는 건 1이고 여기 남는 건 100분의 x죠. 0.01x가 쓸까요? 순서로 하는 게 그래서 양변에 1000배를 할게요. 여기다가 10배를 하는 거죠. 100 빼기 x가 되고요. 여기다가 100배를 하는 거예요. 개꿀. 그리고 요놈이 1000배니까 2500. 왜 개꿀이야? 제곱이니까. 근데 이것도 무슨 수야? 제곱수지. 이 새끼 뭐 제곱이야? 50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제곱을 날리면은 100 빼기 x가 50. 얼마? 50이다. 그러니까 x는 뭐 또는 뭐라는 소리니까 50은 50인데 소금물이 100g이니까 50. 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0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셔야 돼요.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라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 다음 장은 23번
어느 평평한 광장의 네 지점 ABCD를 공통하는 정사각형 ABCD다. 그림은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흰색 타일과 검은색 타일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정사각형 ABCD 내부를 빗도는 시험 모양을 생각하는 형상일 것이다. 오, 그렇구만. 잠깐만. 근데 룰은 밑에서 나오는 건가? 정사각형 ABCD의 베네다한 타일과 정사각형 ABCD의 대각선 위에 놓인 타일은 모두 검은색이다. 아하, 그게 룰이야. 나머지 타일은 흰색이다. 오호. 근데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채워진 흰색 타일 중에서 흰색 타일 개수가 168일 때 검은색 타일 개수 몇 개인가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세우고 하나하나 다 세워보면 안 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너무 많기 때문에 작은 경우부터 생각을 해서 어떤 규칙을 찾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할까? 그냥 할까? 그냥 하자. 선생님이 생각을 바꾸셨다. X칸이라 치자. X칸. 가로 세로 X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 혼날래? 내가 지금 정선으로 잡으면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 X칸이다 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검은색은 어디를 칠한다고? 소리 좋다. 소리 좋아.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대각선 라인 네가 한다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검은색을 채웠다 그런 얘기죠. 맞니? 네. 네. 맞니? Yes, sir. 전체가 몇 칸이야? 전체가 X칸, 전체가 X칸이니까 X제곱칸이겠지? X제곱 더하 X제곱에서 검은색 칠한 걸 뺀 게 168이다. 그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럼 일단 요만큼 몇 칸이에요? X칸. X칸이에요. 저만큼 요거 하나 빼면 X-1. 그럼 X-1이 이렇게 네 줄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4에 4 마이너스 4. X-1 맞아요. 전개하면 그거고요. 그리고 또 어디도 검은색을 칠했어. 여기 대각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여기 이런 식이지? 네. 그럼 이렇게 세로줄로 봤을 때 세로줄 하나당 몇 개씩 칠했다는 뜻이야. 얘네들을 제외하면 두 개란 소리잖아. 맞아? 네. 근데 요 두 개도 지금 제외한 상태거든요. 네. 그럼 몇 칸에서 몇 줄에서 X-2칸. 그렇지. 전체가 X칸이니까 여기 양 사이드 한 칸을 제외하면은 X-2 줄에서 두 개씩 그렸다는 소리잖아. 네. 근데 중간에 하나는 없나요? 아니 중간에 하나잖아. 중간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 만약에 이게 홀수면 하나인데 짝수면 두 개야. 오케이? 네. 그럼 그냥 짝수라 치자. 네. 뭐 아니 말고 짝수라 치고 한 가볼게요. 그러면 X 빼기 2줄이 있는데 한 줄당 두 개씩. 이렇게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고 이놈이 168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보자. 그럼 요거 전개 정리해보자.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 그럼 넘어오면 마이너스 160. 맞네요. 우리의 예상. 6이랑 16으로 째, 10이랑 16으로 째지고 여기가 100인 거죠? 그래서 X는 양수니까 16이다. 우리가 예상한 짝수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하나인 뉘앙스니까 그냥 이걸로 쭉 진행시키시면 돼요. 검은색 타일 개수를 물었어. 그러면 전체 개수가 16의 제곱이 256개라는 뜻이었고요. 그 중에 흰색이 168개니까
256에서 168을 뺀 걸로 답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빨리? 예스 써. 그다음 25번 진짜 어려운데. 25번은 이거 어려웠어요. 너무 문제가 길어서 그래. 저 이거 푸는 데는 30분 걸렸어요. 비문학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갑과 을이 그림과 같이 뒤로 걷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거는 근데 왜 굳이 뒤로 하는다고 그래요? 건강에 좋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기 지금 같은 시간에 저기 산 속에 들어가 보면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해가지고 이렇게 박수 이렇게 보잖아. 건강에 좋으려고. 왜요? 모르니? 근데 요즘은 그렇다 하던데 맨발로 오는 거. 그러니까 맨발로 뒤로 걷고 계셔. 뒤로 박수 치면서. 엄청 웃겨. 엄청 웃겨. 아무튼 출발선에서 먼저 출발한 갑은 일정한 속력으로 A 지점을 향해 걷고 을은 6분 후 일정한 속력으로 갑을 따라갔다. 다음 그래프는 갑과 을이 A 지점까지 가는 동안 시간에 따른 두 사람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왜 0부터 6까지는 거리가 점점 벌어졌을까? 안 출발했어요. 그치, 갑만 움직였기 때문이지. 그럼 당연히 그걸로 갑의 속도를 유추하시라는 얘기야. 갑의 속도는 1분에 10m를 가는데 그 36분에 다시 아니 6분 동안 60분을 갔으니까 그러면 갑의 속력은 10인 거야. 10. 네. 10 을은 12. 거리 단위가 있나? 네. 단위는 무시해 그냥. 아, 당연히 무슨 갑의 속력은 10이라 해. 자, 거리 축이고 시간 축이잖아요. 네. 근데 6분 동안은 갑만 움직였기 때문에 12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 따라서 갑의 속력은 10이구나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을의 속도는 12. 갑의 속력은 10이고 그 다음에 을이 출발하기 시작한 거죠. 을이 출발하고 나서 몇 분이 흐른 거야? 30분. 30분이 흐른 거지. 30분이 흘렀는데 360분. 결국 둘이서 어떻게 가는 거야? 만났다는 소리잖아. 네. 그치? 이동거리 같다는 뜻이지? 네. 맞니? 네. 그럼 30분 동안 갑은 얼마큼 갔겠어? 300만큼 갔을 거 아니야? 360까지 총. 얘총 360 갖고 얘는 얘까지 합쳐서? 네. 그래. 갑은 총 36분 동안 갑의 이동 거리가 뭐랑 같은 거야? 30분 동안 오늘 이거 을의 이동 거리가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 해석을 해. 이런 거는 나중에 뭐 화학 문제를 풀 때나 경제 문제를 풀 때나 이런 거는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 그래프 같은 그런 건 아니고 거. 지금 30분 동안에 을의 이동 거리. 떨어지는 거 보면 주식 그래프 나오는데 조용히 하삼. 근데 이게 얼마라고? 이게 얘가 360. 360. 그러면은 을의 속력이 남는 거죠. 30분에 360에 의해서. 근데 속력은 12. 그렇지. 잘하는데. 을의 속력은. 태영이는 베이비스 갔다가 망상에서 집에 갔나 보다. 어떡해? 그는 갔습니다. 아, 사라졌어. 그런 거 없는데. 그는 우리에게 좋은 친구였어. 조용히 해라. 누가? 친구. 아 형이가. 네. 각각 이 현재 속력을 유지하며, 그러니까 갑은 30, 갑은 10, 을은 12를 유지하며, 갑은 A 지점에서 거리가 x 제곱인 B 지점까지, 을은 A 지점에서 거리가 10x인 C점까지 걸어갈 때 을이 10분 도착하였다. 그러면 시간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식으로 방정식을 작성하면 되겠죠. 갑이 걸린 시간은 얼마나 소리예요? 갑이 걸린 시간은 10분의 x제곱. 그렇지. 이거는 같다. 을이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12분의 10x니까 6분의 5x. 10분의 10x를 쓸게. 그런데
누가 먼저래? 을이 10분 도착하였다. 그러면 갑의 시간이 큰 거야, 을의 시간이 큰 거야? 갑의 시간이요. 그렇죠. 여기다가 10을 추가하셔야 맞습니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거 나눌까? 나누지 말까? 나눌까? 이거 나눌 어허. 그래서 양변 30배 그러면 3x 제곱이고 이건 뭐 되노? 25x 25x 제곱. 네. 얼마? 아니야. 더하기 300 그러면 데리고 와요. 혼내는 거 없어. 이건 뭐 당연히 3, 1인 거고 얘 얼마나 째면 돼요? 30이랑 10 째면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째야 되나? 15랑 20으로 째면 되나? 안 돼. 아 된다 돼요. 까리? 이거죠? 네. x는 양수니까 15라는 거죠? 네. 와 이렇게 쉬운 문제다. x 찾는 거. 아 그래프를 볼 줄을 몰라서 친구들이 통 2번이네요. 근데 이번 거리까지 딱 꺼내놓고서 모르겠어가지고 뭐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26번은 사다리꼴 밑변 높이 아랫변 다 구하기 쉬운데 2728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28번은 그 블랙라벨의 미리 보는 학평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29번은 해보겠습니다. 황금 직사각형이란 직사각형의 짧은 면을 한 면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하나 떼어내서 이것도 황금비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뭐 이 문제랑 똑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두 명이나 물으신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에다가 정사각형을 떼냈을 때 남아있는 직사각형이 원래 직사각형과 닮음인 것을 황금비를 만든다고 하여 황금 직사각형이다라고 얘기하나봐. 다음 그림에서 A, B, C, D가 황금 직사각형이고 때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8일 때 BF 길이는 얼마인가요? 그런 문제. 요 길이 보세요. X 하시고 8이고 8이고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조그만한 거에서 X 대 8은 큰 거에서 8 대 X 플러스 8 이런 얘기인데 요래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갔어. 그 다음 장 내 문제는 질문이 없으시고. 이게 풀어져요? 아니 근해 공식 쓰면 돼. 근데 왜요? 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34번. 얘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럼 못 씁니다. 인수는 안 되는데. 어... 34번. 서로 합도인 모양의 문종이 3개가 있다. 근데 그림 1은 십자가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림 2는 그림 1과 가로선은 똑같은데 세로선이 비스듬하게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비스듬하게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일단 요거랑 요건 같고 요거랑 요거도 같아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는 건데 높이가 그 세로이기 때문에 밑변도 같거든요. 그림 잘 보면 다 한 칸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 넓이는 같아. 그러면 요 두 개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랑 여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 한 칸의 길이를 1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라서 이 넓이는 1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라서 이 넓이는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1과 그림 2의 넓이는 같은 거예요. A와 B는 같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둘 다 비스듬하기 때문에 상당히 골 때리는 상황이다. 요 놈을 그대로 쓴 필이고 아니네. 얘를 이렇게 바꿔놨네. 야, 어차피 똑같잖아. 아니. 반대로 됐잖아. 아니. C가 제일 커요. 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요 넓이는 요 넓이가 맞고요. 요 넓이는 가로를 세로를 이걸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좀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 빠지는 부분만 가지고 이 요 두 개보다 어떤지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요 사각형은 이게 지금 그 기울기를 체크해 보시면 근데 이미 직각의 표시가 내가 하는 건가? 직각 표시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를 체크해 보시면은 이 두 개가 수직인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건 정사각형.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표시 되어 있는 거. 돼 있는 거예요. 저거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찾으면 되는데 요 기울기를 체크해 보면은 이거 있죠, 이거. 요거 같은 경우는 몇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가로는 6칸이고 세로는 3칸이거든. 이 선이 요 직각삼각형 가야 돼. 여기 가로가 6칸. 근데 우리가 한 칸당 1로 보기로 했을 때 얘가 6인 거고 얘가 3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놈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셨나요? 그리고 요선 같은 경우는 이것도 2칸 6칸이거든. 그래서 3칸 6칸 요거도요. 요 길이가 6이고 여기가 3이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사각형인데 그러면은 이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재야 되냐면 여기 오시면 돼요. 여기 이거랑 평행한 선을 요 점을 지나게 그어주세요.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요 길이가 1인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길이로 따지면 1대 2대 루트 5가 되거든. 여기가 1대 2대 루트 5인 거야. 근데 우리는 루트 5인 부분이 1인 걸 알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2인 곳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길이는 1에 대한 루트 5분의 2배인 거예요. 이 길이가 루트 5분의 2. 결국 이 넓이는 루트 5분의 2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5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빠진 부분의 넓이가 1인데 얘만 1이 안 되니까 빠진 부분의 넓이가 작다는 말은 전체 넓이가 더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C가 AB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도출을 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닥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36번은 그 자연수 조건이 있는 부정 방정식이라서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니까 풀어드릴게요. 네. 36번은 일단 한근이 1이니까 당연히 x1 대입이야. 그러면 1 더하기 a에 b 빼기 1 빼기 3b는 이렇게 나오죠.
문자가 두 개인데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 문자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적어서 아무 조건이 없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그런 방정식을 단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부정식이라고 하여 정해지지 않는을 한자로 정할정 아니고를 써가지고 부정방정식이라 합니다. 근데 부정방정식은 방금 말했듯이 해가 무수히 많아서 아주 강력한 조건이 있고요. 아주 강력한 조건을 부여해주면은 무수히 많은 것 중에 몇 개로 되게 많이 줄어요. 그 대표적인 조건이 자연수 조건이고, 자연수 조건을 갖고 있는 부정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꼴이 이 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풀어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전개 정리하면 AB 빼기 A 먼저, 그 다음 빼기 3B,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런 순서로 적어두는 게 좋아. 네, 일어나. 우리 40번까지 하고 안 할 거야. 에? 40번까지 하고 안 한다고. 왜요? 너무 분위기가 처졌어. 왜요? 나머지 뒤에 40문제는 다음 시간에 질문 처리를 할게. 너는 어차피 다 하지 않았잖아. 그럼 될 거 아니야? 예. 뭐가 문제야? 응?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렇다고 뭐 40분까지 하고 쉰다는 건 아닙니다. 어? 오늘 30분 더 해야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이런 애들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A, B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A를 만들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겠다. 마이너스 3B를 만들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겠다. 그럼 뭐도 있어야 돼? 이거 전개하면 얘네들 말고 뭐도 있어? 이거 전개하면 얘네들 말고 뭐도 있냐고? 이거 전개하면 A, B요. 아니 A가 여기잖아. 이거 전개하면 얘네들 말고 뭐도 있냐고? 그래 3. 3도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여기에 집어넣느라 3까지 빌려 쓴 거야. 그러면 좌변에다가 3을 썼다는 얘기는 우변에 3 쓰면 돼. 그럼 식이 안 변하는 거고, 여기 원래 좌변에 있던 1을 여기로 보내.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는 못 봅니다. 정수 조건이 있는 이런 모양의 부정방정식은 두 개의 식이 곱해져서 정수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각각이 정수기 때문에 두 정수의 곱이 정수가 되는 상황밖에 없거든. 그렇게 일일이 다시 푸는 거야. 얘가 얼마일 수 있을까? 앞에 놈이 두 정수의 곱이 1이면 앞에 놈이 얼마일 수 있을까? 자연수네. 그렇죠? 근데 자연수 빼기 3은 정수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자연수 빼기 1은 음의 정수일 수가 없죠. 근데 어차피 이쪽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둘 다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2가 되는 경우는 1, 2, 1밖에 없는 거죠. 1, 2일 경우에는 A가 4고 B가 3이다. 이런 식이고 2일 경우에는 A가 5고 B가 2다. 답이 두 개인데 이 어떤 경우에도 A 더하기 B는 한 가지라서 그 한 가지를 답으로 쓰면 되는 거죠. 7. 40번까지 할 거니까 마지막 질문이 되겠어요. 37번. 38번 안 해. 38번은 체크 안 돼 있어. 39번. 39, 40도 좀 37번. 이차함수 거의 다 해야죠 오늘. 그래야 깔끔하게 좋은 거 하죠. 2차방 3x 제곱 4x 빼기 2는 0.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근데 fn이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인데 fn 플러스 2, fn 플러스 1, fn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구하라고 하는 식을 써볼게요. 3 fn 플러스 2는 알파의 n 플러스 2승 베타의 n 플러스 2승을 더했다. 그런 얘기고 4 fn 플러스 1은 알파의 n 플러스 1승 베타의 n 플러스 1승을 더했다. 그런 얘기고 마이너스 2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의 n승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보고 당연히 뭘 하고 싶냐면 요거랑 요거 알파의 n승으로 묶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파 n승 묶으면 얘는 3알파 제곱이 나오는 거고 얘는 4알파가 나오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아니야.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잘 봐봐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잘 봐봐. 무슨 관계야?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잘 봐봐. 무슨 관계야?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잘 봐봐. 알파가 X예요. 알파를 x에 집어넣는 관계지. 네. 근데 알파는 얘의 뭐라고 했어? 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x에 알파를 넣으면 뭐가 된다는 소리야? 0. 이 새끼가 뭐라는 소리야? 네. 0이라는 소리예요. 아. 그래서 답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하면은 문제였다. 사실 저도 맞았습니다. 나이스. 잠깐만요. 블랙라벨 보냈어요. 블랙라벨. 블랙라벨 보내 빨리. 알파가 많아? 그럼 할 게 많아. 이럴 수가. 맨 뒤에 페이지편에 사회 유통기한이 없대요. 있는데. 있어. 자, 블랙라벨. 블랙라벨. 너네 이창수는 숙제로도 한 번도 안 했나 숙제? 네. 오늘 스텝 1, 2 두 단어를 다 내야 되는 거야. 네? 응. 근데 수요일에 한 번이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 71쪽을 우리가 너네가 분석을 하다가 끝났었지? 예. 71쪽 다시 펴. 네, 근데 오늘 30분 못하고 갔는데요. 왜야? 숙제해야 해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71쪽 피세요. 71쪽. 71쪽 분석하다가 갔었죠? 네. 기억나나요? 네. 계속 하세요. 71쪽 분석을 계속 하세요. 여기 이차함수 스텝 3랑 미리 보는 학평 최대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종강날은 오늘도 숙제가 많이 나가니까 숙제 검사하는데 웬만하면 시간을 다 쓰면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숙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어. 다 못할 텐데. 내가 종합하고 숙제를 띄워가지고 보내는 어때요? 아 그냥 스텝 2만 해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그래도 괜찮아. 스텝 1은 쉽잖아.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잠깐만. 스텝 1은 어차피 질문도 없을 것 같은데 스텝 1만이요. 안 되는데 팀장관이랑 스텝 2를 하려고 여기 장 이런 수업을 듣는 거야. 4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건데 4장? 대략 한 6문제 정도 되면 71쪽 분석이나 해. 저번에 분석을 좀 하다 갔으니까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해설을 할 겁니다. 왜 46문제? 어느 정도 할 만하네. 어떻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면은 이번 숙제보다 낫나요? 나는 이번 숙제랑 이번 숙제 낫지. 이번 훨씬 숙제가 나아요. 더 어려웠지. 훨씬 나아요. 아니면? 아니면 비슷할 것 같은데 좀 더 낫지. 홀리거리지 마.
1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생활 속에서 포물선 또는 비슷한 모양을 관찰하기 쉽다. 돌고래가 물에서 솟구쳐 올라 다시 떨어질 때 돌고래는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진다. 분수대에서 뿜어나오는 물 농구 선수가 던진 공, 럭비 선수가 힘차게 차올린 공 등은 모두 포물선을 그린다. 또한 1번 답은 포물선이고 2번 다음 곡선은 포물선 모양이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다 그런 뜻이죠. 근데 A가 3이고 그 길이가 같다고 표시되어 있을 때 B가 얼마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이기 때문에 y는 kx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y는 kx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요놈의 함수가 y는 kx제곱이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인데 b가 a가 a가 아니라 3이었구나. 요 길이가 3일 때 요 길이가 얼마냐 그런 질문인데 갖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을 p라 했어요. p. 그럼 요 점의 좌표는 p, 3이라는 소리고 요 점의 좌표는 2p, b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p, 3도 여기 대입이 되고 2p, b도 여기 대입이 되는 거죠. 두 개 대입하면은 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다. p, 3을 대입하면 p는 얼마라는 소리예요? 9k라는 소리예요. 2p, b를 대입하면 b는 뭐가 반대로 대입하면 p, 3을 대입하면 3은 kp 제곱이라는 뜻이고요. 2p, b를 대입하면 b는 k 2p 제곱이니까 4kp 제곱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여기에 3이니까 나오면 4,3해서 12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추워요. 난 더워요. 네, 만든 사람 물어봐 주십시오. 난 더워요. 맞은 사람?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4x제곱이랑 그래프 위에 임의의 p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x는 k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직선이 이차함수 y는 ax제곱과 만나는 점이 q다. 이쪽 만나는 점 R이다. 이렇게 해서 그 세 점으로 만드는 세 점 중에 두 점을 골라서 만든 선분의 길이의 b가 5대3일 경우 a가 얼마냐? 그런 문제죠. 얘랑 똑같이 풀면 돼요. 원점이 꼭지점인 기본적인 포물선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y는 4x제곱인데 이게 y는 ax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a는 4보다 작은 양수다. 그런 예상이 되고 여기에서 이러한 y축의 평행한 선을 그었다. 그러면 얘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그냥 이 선의 방정식을 x는 k다라고 적으시면 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얼 좌표가 k, 0인 거고 q 좌표가 k, ak 제곱인 거고 p 좌표가 k, 여기 있으니까 4k 제곱이 되는 써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을 써놓으면 끝이에요. 진짜 PQ는 요 길이는 요 길이를 구하는 건 별론데 PQ 대 QR이 요 QR은 괜찮아. 왜냐면 이게 0이라서 QR은 괜찮은데 PQ가 별로니까 PR로 바꾸자. 그럼 PR은 뭐일 수밖에 없냐면 5 더하기 3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PR 대 QR은 8대 3이다. 그럼 풀게요. PR 대 QR은 8대 3이다. 그러면 PR의 3배. PR을 바로 쓸게요. PR은 P의 Y를 거랑 맞죠? 4K 제곱입니다. 이게 8배 QR과 같다. QR은
Q의 Y가 되니까 AK 제곱.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K 제곱은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A는 8분의 12 해서 약분하면 2분의 3. 맞은 사람? 그다음에 3번. 운전자가 정지할 상황을 인식한 순간부터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를 자동차의 정지거리라고 한대요. 정지거리는 두 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공주거리랑 제동거리가 있답니다.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위협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기까지 차가 진행한 거리.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거든요. 위협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뭐 시간이 있겠지. 그 시간 동안 차는 원래 속력을 유지하면서 달려갈 테니까 당연히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건데 그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바로 멈추지 않거든요. 차가 좋을수록 그 시간이 줄어들 뿐인 거지.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점점 속력이 줄어들면서 어쨌건 조금이라도 진행을 하는데 그 거리를 제동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한국말로 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정지거리라고 부른다. 그림에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놨죠. 1번 자동차가 마찰력의 크기가 일정한 도로를 달릴 때 그러니까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겠다 뜻이고요. 제동거리는 자동차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했거든. 제동거리는 자동차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 상수를 모르면 A 하면 됩니다. A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럼 제동거리를 Y라 하고 속력을 X라 하면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자동차가 시속 X고 근데 문제집이 말했네. 제동거리는 Y라고 했고 속력은 X라고 했어요. 그래서 Y는 AX 제곱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음 표를 줬어. 그러면 표에 딱 하나만 데리고 와서 A가 얼마인지를 구하시는데 16과 1을 데리고 있습니다. X에다가 16을 집어넣으면 Y가 2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A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28 128분의 1인 거죠. 분의 1. 네. Y에 2를 넣고 X에 16을 넣어서 A는 128분의 1이라는 것을 알아내시면 됩니다. 물론 8과 0.5를 데려오건 24와 4점 되는 건 없어요. 답이 나온 거고 관계식을 구하는 거니까 1번의 답은 Y는 128분의 1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운전자가 1의 자동차를 요 관계를 만족하는 자동차를 시속 80 속력으로 운전하다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1초가 걸렸다고 할 때 이 자동차의 정지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시속 80km 1초가 걸렸다? 그러면 그 시속 80km를 초속 0.28배를 해가지고 초속 얼마인지를 바꾼 다음에 그래야지 1초 동안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2번 80 곱하기 0.28 그럼 이게 얼마야? 진짜 졸리네. 저 친구 버텨라. 5분의 112? 뭔 소리야. 그냥 8 곱하기 28 해봐. 8 곱하기 28은 얼마지? 224네? 22.4 초속 22.4m니까 1초가 걸렸기 때문에 22.4m 간 거야. 오케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1초이네. 그럼 이게 문제에서 무슨 거리라는 소리야? 이게 여기 정지구리 아니야. 제동거리. 이게 아니야.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걸린 공주거리. 이게 공주거리야. 이게. 아직 브레이크 안 밟았어. 브레이크 밟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기 때문에 이게 공주거리라고
근데 제동거리를 끄는 거예요. 프린세스 거리라고요. 프린세스 트리. 근데 그 문제는 정지거리인 거잖아. 네. 당연히 제동거리를 여기다가 추가해야 되는 건데 네. 제동거리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거. 네. 여기에다가 x에다가 80을 집어넣어서 제동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동거리는 128분의 6천 아니니까 그렇죠. 128분의 8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6,400. 네. 그러면 128은 2의 7승이 있어. 64는 2 6승이니까. 그럼 2분의 예. 아니지. 6,400이었으니까 2분의 100 남는 거죠. 50. 50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요 두 개를 더한 72.4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맞은 사람은 없겠죠? 한 명 아니면 안 돼요. 안 되죠? 아하. 그다음 0.5개. 그다음 4번 하고 싶게요. 예. 좀만 참으세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영상 찍고 있잖아. 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포물선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알고 싶으면 연립하면 됩니다. 점 P가 원점5를 출발하여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B까지 움직일 때 삼각형 OAB의 넓이와 삼각형 APB의 넓이가 같게 되는 P의 좌표를 구해라. 이 두 삼각형에 모두 들어있는 점은 뭐야? 모두 들어있는 거요? OAB와 APB의 AB지. 네. 이런 관계에 있는 것들의 넓이 조건을 처리할 때는 AB를 둘 다 들어있는 것을 연결한 선분을 밑변으로 취급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삼각형의 넓이 모두 밑변을 AB라고 쓴다고 치고, 그러면 나머지 꼭지점과 AB까지의 거리가 당연히 높이인 거고요. 넓이가 같다는 건 높이가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O에서 AB까지 거리와 P에서 AB까지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OP를 연결한 선이 AB와 평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AB를 지나는 직선의 길이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O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걔는 뭐야? y는 x예요. 그래서 y는 x와 2차 함수의 그래프와의 교점의 좌표가 원점이 아닌 교점의 좌표가 p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 말로 다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칠판에다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O. P는 어디 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요 변을 공유하면서 요런 곳에 P가 있는 그런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공통의 밑변으로 A를 밑변으로 취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O에서 이 직선 AB까지의 거리가 수선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고, 밑변이 이미 같기 때문에 높이까지 같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길이를 높이로 가져려면 이 점을 지나면서 AB 직선에 평행한 직선 위에 어떤 점이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AB와 평행한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 점이건 간에 전부 다 이 직선과 이 길이가 거리가 이 높이로 같다고요. 근데 이 직선 위에도 있으면서 이 포물선이 있는 거니까 여기 교점에 P가 있으면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놈의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요 점은 원점이니까 얘는 y는 x이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y는 x하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x 제곱은 x다 라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식 나오니까 얘를 풀어주시면 0이 아닌 걸 찾는 거니까 이라는 소리죠. 점 P의 좌표는 x 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름을 여기나 넣어주면 돼. 뭐가 돼서 이거지. 2,2가
휴식.